겨울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한파, 첫눈, 연말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겨울엔 뭐니 해도 크리스마스를 빼놓을 수 없죠. 한 달 전인 지난해 크리스마스는 어떠셨나요? 유독 연말 분위기가 안 난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거리에 가득 울려 퍼지던 캐롤을 언제부턴가 들을 수 없게 돼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캐롤의 저작권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우리의 겨울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앗아간 저작권법. 오늘은 이 저작권법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럴 땐 이런 법. 어느 날 나에게 인사송장이 날아왔다. 다운로드 하나 있을 뿐인데 내가 저작권법 위반? 국내 불법 다운로드 실태. 신고건만 1년당 2,800만 건. 피해 예상 금액 900억 원. 클릭 한 번에 우리 문화 산업이 붕괴되고 있다. 듣고 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저작권의 모든 것들을 파헤쳐보자. 네, 오늘의 주제,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이 저작권법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법무법인 1호 대표 박병규 변호사 그리고 법제처의 조연경 사무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작권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바로 캐럴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캐럴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리에서 노래가 흘러나와도 춤을 추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통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저작권법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거리에서 캐롤을 듣기 어렵게 됐습니다. 캐롤뿐 아니라 대중가요 역시 거리에서 듣기 어렵게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매장 또는 마트 내에서 대중가요를 틀어놓은 곳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2012년 스타벅스 판결, 2016년 하이마트 판결 등을 통해서 매장 또는 마트에서 틀어놓은 음원들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저작권법 때문에 거리에서 캐롤이나 대중가요를 듣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이죠. 2016년에는 이 또 캐롤을 틀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기존에는 마트나 매장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이를 공연이라고 봐서 판매용 음반이 아닌 음원들의 추가적인 공연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즉,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면 공연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음반으로 정의하고 디지털 음원의 포함 여부나 판매용 음반의 범위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 캐롤이나 대중가요를 길거리에서 듣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저작권법은 음반의 개념에 디지털 음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결국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3일부터는 매장이나 마트에서 캐롤이나 대중가요를 CD나 스트리밍 등의 방법으로 틀더라도 저작권료를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저작권료 발생을 걱정한 나머지 마트나 매장에서 아직까지는 캐롤이나 가요를 들을 수 없는 상황인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원도 정당한 방법으로 구매를 했다면 이런 매장에서 자유롭게 틀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좀 많은 부분이 헷갈리는데요. 이 매장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저작권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상업용 음반에 포함되면서 공연 보상금 문제는 해결됐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보시면요. 예외가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이라든지 유흥주점, 골프장, 스키장, 호텔,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음원을 트는 경우에 종전처럼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매장이 저작권료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를 확인하시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사건들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이 저작권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네, 대한민국의 IT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상의 불법 다운로드가 쉬워지고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공연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 공표된 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이러한 다운로드 경우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조항에 해당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네. 다만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P2P 형태의 다운로드라면 문제가 됩니다. P2P 방식의 다운로드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를 진행하는 방식의 파일 전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저작권법에 규정된 복제에 해당합니다. 불법 다운로드에 인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창작물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게 되고 전국적으로 저작물의 유통 질서 및 창작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는 저작권자, 제작사, 나아가 컨텐츠 산업 전체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항상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좋겠군요. 저는 이 다음 사건이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물을 제작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가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춤추는 동영상, 한 5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을 포함해 올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을까요? 네, 당시 한 네티즌이 자신의 딸이 가수 손담비 씨 노래 미쳐서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촬영해서 블로그에 게시했고 저작권자의 요구로 게시가 중단되어 저작권 침해 여부가 논란된 사건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해당 동영상에 음악 저작물의 후렴구가 포함되어 있고 블로그에 게재한 것은 전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유명 가수 노래를 어린아이가 부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있으므로 창작성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된 게 아니라는 것. 세 번째, 인용된 부분이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해 인용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필요 최소한으로 인용했다는 점. 네 번째, 원저작물의 소유를 대체하거나 가치를 훼손한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다섯 번째, 합리적인 방법으로 음악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게 인용한 것으로 판단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안에 따라 달리 보겠지만 원곡을 따라 부르거나 틀어놓고 춤을 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저작권이라는 권리가요, 영원히 주어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영원히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부터 발생하는데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망 후 70년까지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후 70년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라고 하면 꽤 오랜 시간 그래도 보장이 되는 건데요. 이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저작물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실까요?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먼저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과 같은 어문 저작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음악 저작물,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또 지표나 도표, 약도와 같은 도형 저작물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특히 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편집 저작물과 이 원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변형, 각색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도 대상이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저작권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OX 퀴즈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 첫 번째 퀴즈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아주 인기리에 조명된 드라마 이제 태양의 후예의 지독한 팬이었던 A양이 포스터나 드라마 장면을 만들어서 패러디물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마 팬들 사이에서 아주 큰 인기몰이를 했는데요. 이 같은 패러디물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O, X. 아닙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이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패러디물이 이러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권리자 허락을 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한다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네, 출처를 꼭 명시해야 한다. 출처 명시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B 씨가 노래방을 아주 자주 갑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노래방에서 직접 부른 노래를 MP3에 녹음을 해서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 경우는 저작권을 침해한 걸까요? O, X. 옵니다. 그렇군요. 직접 부른 노래를 MP3에 녹음하는 것은 사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으로 면책됩니다. 그러나 이를 SNS에 올리는 경우에는 사적 목적을 벗어나 복제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2조 제15호 전송으로 보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와, 이런 경우는 정말 좀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군요. 네, 사실은 일반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법의식이 없긴 한데 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애국가는 이 국가의 저작권이 기증돼 있죠. 광고 기획자인 D 양은 본인이 기획하는 광고에 애국가를 넣고 싶은데요. 애국가는 광고에 사용해도 된다. O, X 들어주시죠. 옵니다.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애국가 역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명백합니다. 작곡가 안익태 선생님의 저작물로서 이용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게 원칙입니다. 다만 안익태 선생님 돌아가셨고 그 유족들이 2005년 3월 16일에 애국가의 저작권을 국가, 즉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증하여 기증된 저작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증 저작물에 관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마당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유마당 홈페이지. 네. 네, 유용한 정보네요. 다음 이 씨는 대학교 수업 교재가 너무 비싸서 가격이 부담되다 보니까 친구 책을 복사해서 제본을 만들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대학 교재를 제본할 경우에는 불법일까요? O, X. 이건 뭔가요? 네, 이거는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설명이 필요하네요. 저작권법 25조 3항에서는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 학교 측은 수업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수업 목적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학교 측 보상금 지급 여부에 따라서 불법과 적법을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다면 불법이 아닌 거고 그렇죠.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지금까지 관례에서 학교 예. 측에서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 우리 대학생들 좀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네. 자, 그릇이나 도자기 만드는 걸 취미로 하는 오양은 주말마다 공방을 찾습니다. 아이디어가 남달라서 아주 독창적인 창작물을 자주 만들어내는데요. 이처럼 어떤 독창적인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걸 특별히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아도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한다. O, X. 무엇일까요? 발생합니다. 오. 저작권은 특별히 등록하거나 예. 신고하지 않아도 작품에 대한 권리가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단지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를 해두면 등록한 날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 법적 효과가 생길 뿐입니다. 반대로 상표권은 어떤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상표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만 그 법적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캐릭터의 경우 이를 모방한 짝퉁 캐릭터의 처벌을 위해서는 네. 상표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굳이 할 수 있다면 저작권법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긴 한데 상표 등록을 한 경우가 훨씬 권리 구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OX 퀴즈로 저작권법에서 헷갈리는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또 해외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재미있는 소송 사례들이 있어서 좀 살펴봤는데요. 원숭이가 셀프로, 이것도 신기하네요. 셀프로 사진을 찍었는데 카메라 주인이 본인에게 그 사진 저작권이 있다고 소송을 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혹시 원숭이가 셀카 찍은 사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전 본 적 없어요. 네, 저도 이제 여기 이거 하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영국 사진 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2011년 인도네시아 슬라웨시를 여행하던 중 원숭이 나루토가 슬레이터 카메라로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 네. 즉 셀카를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자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슬레이터는 저작권은 자신의 회사에 있다고 주장한 반면 동물 단체인 PETA는 저작권법상에 작가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저작권은 원숭이 나루토에게 있다고 대립된 사건이었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네요. 네, 저도 궁금했는데요. 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윌리엄 판사는 의회와 대통령이 동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인간 수준으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 하에서는 그렇다는 징후는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저작권은 원숭이 나루토에게 없다는 결론이 됐습니다. 아. 훗날 시대 정신이 바뀌어서 동물들에 대한 권리가 제고된다면 아마도 나루토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된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동물에겐 저작권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예. 하급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 또 때 다르게. 판사님에 따라서는 아마 성향이 달라서 동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사무관님, 오늘 저작권법에 대해서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좀 추가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가끔 언론 기사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저희 대화를 보면은 지적 재산권 이것과 저작권을 약간 혼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저희 변호사님께서도 상표권과 저작권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엄밀히 말하자면 저작권과 지적 재산권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지적 재산권이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적 재산권 안에 저작권과 산업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저작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고 산업재산권은 보다 구체적으로 디자인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같은 것들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산업재산권은 저작권법이 아닌 디자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과 같이 각 개별 법률에서 이를 따로 보호하고 있고 이것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 특허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저작권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 있었네요. 이 말과 그래도 주인이 있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저작권 보호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창작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로 더 많은 저작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번에는 어렵게만 다가오는 생활 법령을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만제도로 여행을 가기로 한 네 남자. 하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영석이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저 멀리서 돈을 세며 걸어오는 영석. 뭐야, 왜 이렇게 늦어? 어라? 늦고도 뭐가 좋아서 싱글벙글이야? 어디서 돈벼락이라도 맞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귀신이네. 아니 글쎄 오는 길에 누가 돈을 막 뿌리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 주워왔지. 남의 돈을 주워왔다고? 그건 절도야, 절도. 에이, 형. 돈주인이 돈을 뿌렸다잖아요. 그럼 주워가라는 거죠. 나라도 주워왔겠네. 맞아. 훔친 것도 아니고 가져가라며 뿌린 돈 주워온 건데 그게 무슨 절도야? 그 돈으로 여행 가서 맛있는 거나 사 먹자고. 절도 맞다니까? 절도 아니래도 그러네. 절도야. 걸리면 어쩌려고 그래. 형, 보기보다 겁이 많네요. 절도 아니에요, 진짜. 네 사람은 영석이 주워온 돈 때문에 여행을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데 과연 주인이 뿌린 돈을 주워온 영석의 행동은 절도죄에 해당할까?
네, 주운 돈을 거리에 막 뿌리는 행위, 이게 절도죄에 해당될까 하는 내용의 영상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무관님? 길거리에서 돈을 뿌렸는데 이것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 또는 제360조의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유실물이나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해야 하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본인이 고의로 돈을 뿌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또 돈을 주워간 사람에게도 강제로 그 가져간 돈을 압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주워간 사람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서 도의적으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옳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고의는 아니지만 실수로 누군가가 흘린 돈을 줍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좀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네. 되겠는데요. 똑같이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 할지라도 실수로 흘리고 간 것이 명백하다면 이것을 주운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돈이라고 무작정 주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자,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오늘의 교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 법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번 주 시행되는 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자세한 내용은 만화로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주말인데 어디 가니? 실내 수영장 가려고요. 혼자서 물놀이하다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안전요원 선생님이 계셔서 괜찮아요. 그리고 수영 배운 지 1년 넘었거든요. 그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물놀이용 놀이시설에 안전요원을 꼭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안 되겠다. 아빠랑 같이 가자. 넌 어린애고 난 아빠야. 아빠가 왕년엔 수영을 좀 했었다고. 아빠의 실력을 보여주지. 아빠! 그렇게 갑자기 들어가면 다리에 쥐가. 선생님, 우리 아빠 좀 구해주세요. 아빠, 괜찮으세요? 안전요원 선생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어. 수영 전엔 준비 운동은 철저히. 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작년 1월 7일 개정됐고 공포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해당 시설의 관리 주체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물을 활용하는 기간에서는 안전요원을 필수로 배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안전요원은 수상안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으면 그 관리 주체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릴 때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어린이 놀이시설에 안전요원이 배치된다면 어릴 때부터 물에 대한 친근감을 가지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서의 조치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안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해 연말이 연말답지 않게 느껴졌던 이유 중 하나인 캐롤, 또 그와 관련된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작권 보호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이럴 땐 이런 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